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리사손 교수의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한동안 메타인지가 엄청 대두되고 지금도 메타인지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메타인지가 무엇이고 그 메타인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지 메타인지 학습법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저자 소개를 먼저 하자면 리사손 교수는 바너드 칼리지 심리학 교수로 인간의 학습, 기억, 메타인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인지를 활용한 학습 방법과 장기 기억 보유의 최적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다양한 대상의 메타인지 행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EBS 0.1%의 비밀, 부모 특강에도 나와서 이야기를 할 만큼 메타인지의 구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재인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든다는 말처럼 이 책은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부모가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워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사손 교수가 말하는 메타인지는 일종의 거울이며 자기가 안다고 믿는 것들을 자신에게 비춰주는 내면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 거울은 자기의 외면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다양한 생각들,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비춰준다고 합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데 아이가 가진 생각이 왜곡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아이가 메타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힘이 메타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타인지를 키우는 과정은 결국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알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자기가 막 알려주고자 하는 욕구와 욕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아이가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아이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길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들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되어 있으며 빠른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쉬운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실패 없는 길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는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착각 3개와 토끼와 거북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 잡기, 모든 변화는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라는 챕터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부모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 앞에 3챕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 전략의 핵심은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직접 본인이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객관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면 아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번째로는 컨트롤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학습 방향을 설정하면서 자기 통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니터링과 컨트롤은 메타인지의 핵심이며 메타인지를 결국 파악하고 기르는 주체는 아이 자신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는 조력자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리사손 교수는 메타인지는 어릴 때 18개월 정도 때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책에서 아이가 징검다리를 건너야 할 때 엄마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엄마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엄마의 말을 믿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다리를 건너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판단했는데요. 그 판단이 결국 메타인지의 작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메타인지는 생기게 되며 부모들은 그것을 알고 충분히 아이가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첫 번째 챕터인 빠른 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습 속도가 빠른 것이 좋다는 것을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학습 속도에만 몰두하다 보면 모든 문제는 똑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문제를 응용하기 위한 생각을 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아이가 빠르게 연산을 하기 위해 계산력 공부를 하고 있거나 옆집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더디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아이 스스로의 학습 속도를 무시하고 배우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학습을 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심리학 용어로 어떤 사건의 결과를 알고 난 후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 말해보면 다른 친구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답을 내 아이가 빠르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는데 왜 내 아이는 모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성인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아이가 알고 있다는 생각은 사후과잉 확신 편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계산력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켜서 계산력을 100점을 맞았다면 엄마는 또는 아빠는 자기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시킨 것이고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100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공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빵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리사손 교수는 티칭을 직접 해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충분히 자기의 아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이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 우리는 칭찬과 격려보다 꾸중과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메타인지를 기르는 최적의 조건은 실수와 실패하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지 못하는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수를 하기가 무서워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은 더욱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많은 부모들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오직 대학 입학만을 위한 학습이 진행된다면 부모와 아이는 시험 성적에만 목을 맨다고 합니다. 학습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배우는 것을 단기 기억에 저장하고 장기 기억까지 저장해서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단기적인 시험 성적만 높이기 위해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를 세워서 시험 중심의 학습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중요한 목표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서 해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만약 시험을 볼 때 아이가 공부한 환경과 같지 않다면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꼈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아이가 충분히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이 한 공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을 하면서 어디서든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조용한 곳에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비행기 소리 때문에 영어 듣기를 못했다는 변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더 다양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백색 소음에서도 집중을 하는 것은 꼭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도 학생들과 함께 학습을 했을 때 많이 느꼈지만 아이들은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히 본인이 학습을 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 경향은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과 내 아이가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장치를 걸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가 질문을 하거나 학생들이 토론을 해보는 등의 활동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심리학에서 연구하거나 학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안한 방식이 우리 아이에게 제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려면 부모가 천천히 함께 찾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적성을 찾기 위해서 역시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 모르는 것, 잘하는 것, 그렇지 않은 것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또 끊임없이 아이에게 아이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나가면서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메타인지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의 폐막 기자회견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질문을 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은 질문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자신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의기소침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할 때 무슨 그런 질문이 있냐고 면박을 주거나 실수를 했을 때 비난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이 의기소침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도록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고 격려해주고 질문을 하면 그 자체로 칭찬해주면서 용기를 주고 생각하는 힘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힘, 아이가 메타인지를 키우는 힘을 내기 위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팁을 리사손 교수는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기억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 역시 메타인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했을 때 상기시켜보면 어떻게 이것도 모르지? 몇 번을 했는데 왜 또 모르지? 나도 하는 건데 너는 왜 몰라?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하자고 이야기했는데요.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캐치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학생들이 그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 주어야 하고 어른인 입장으로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스스로의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앉아서 책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서 아이들도 자신의 메타인지를 알게 되어 학습을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답답해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리사손 교수의 메타인지 학습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